탈북 후 국내 한 언론사에서 20여 년째 보도 활동을 하고 있는 주성아 기자가 5년 전 특종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남한 정보당국에서조차 북한 모란봉악단장 현송월의 남편이 누구인지 여전히 신원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주 기자가 남편의 실존 사실을 국내 최초로 보도한 것이죠. 하지만 그 남편은 2021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4년간이나 국내 정보당국의 안테나에서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의 존재가 궁금한 것은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예측하는데 현송월과 그의 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국내 북한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과 현송월 사이에는 김용주라는 10대 후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꾸준히 제기해온 상태입니다. 이에 조선특파원TV에서는 북한의 KGB라고 불리는 창광분 주소 심리공작원 출신 탈북민을 어렵게 만나게 됐습니다. 창광분 주소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4년 전 사라진 현송월의 남편에 대한 실종 사연을 탈북정보원과 함께 추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현송월의 남편이 사라지기 전 그가 북한 권력층에 던진 승부수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가 남자 대 남자로서 김정은에게 도전장을 던진 것이 맞다면 과연 그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서론 본론에 이어 결론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끝부분에서는 김정은이 현송월의 남편에게 제시한 회심의 반전 카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비밀과 통제의 나라에서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한 명인 현송월. 그녀는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 문화선전 도구인 모란봉악단의 단장이면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권력의 중심부에서 활동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한 입을 덮고 자던 남편은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왜 종적을 감추었을까요? 최고 지도자 동지인 김정은 장군의 애인이 자신의 아내 현송월이라는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열등감 속에서 스스로를 포기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아니면 김정은 정권이 내부 갈등을 정리하기 위해 정적이 아닌 연적까지 숙청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던 걸까요? 또는 남편은 체제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시도했지만 실패로 끝나 처참한 결과를 맞이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는 김정은 정권의 통제 아래 깊은 산속에서 은둔 생활을 강요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송월 남편의 행방불명 사건을 둘러싼 4가지 가능성을 탐구하며 이 사건이 북한 체제와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비밀스럽고 통제된 이 사회 속에서 과연 그의 행방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의 실종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함께 그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 보겠습니다. 최고 지도자 동지의 애인이라는 현송월은 북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김정은이 직접 창단하고 이름까지 지은 모란봉악단의 단장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 문화 선전 기관을 이끄는 상징적인 존재인데요. 모란봉악단은 단순히 음악 그룹이 아니라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홍보와 주체 사상이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김정은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현송월은 주요 국가 행사와 국제적 주목을 받는 공연에서 핵심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에서도 극히 드문 사례로 그녀가 정권 내에서 얼마나 특별한 위치에 있는지 보여주죠. 그러나 현송월의 남편은 그녀와는 대조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남한에는 그의 이름조차 공개된 적이 없었죠. 그러다 4년 전 그의 이름이 박시철이고 북한 체육부대인 727사단 당위원회 조직부 지도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계급과 직책이 주성아 기자에 의해 간신히 확인됐을 뿐입니다. 북한군 계급으로는 당시 중좌라고 하는데 남한으로는 중령 정도에 해당합니다. 북한 내 고위층이 아닌 출신 성분이 미미한 사람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영향력이 거의 없는 미미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또한 그의 존재는 현송월과의 관계에서만 조명될 뿐 개별적인 업적이나 역할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다만 이들의 관계는 북한 사회의 계급적 특성과 강한 남성 중심적 문화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정을 이끄는 중심적인 위치에 서야 한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을 강하게 고수해왔죠. 하지만 현송월과 남편의 관계는 이를 정면으로 거스릅니다. 아내인 현송월은 모란봉악단의 단장, 대좌, 노동당 후보위원을 거쳐
노동당 부부장으로 김정은과 함께 북한의 대표적 공식 행사에 등장하는 정치적 인물입니다. 반면 남편 박시철 중전은 중급 장교로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북한의 독특한 권력 구조와 정치적 계산이 얽혀 있는 복잡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이 관계의 배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죠. 왜 남편은 북한 내 상류층 인적 구조에서 철저히 배제된 채 존재감조차 없었을까요? 단순히 그의 계급이 낮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현송월과 김정은의 특별한 관계가 그의 출세길에 영향을 미친 것일까요? 더욱이 남편 박시철이 북한 고위층 내부에서도 철저히 비밀로 감춰져 있는 점은 그의 존재가 백두혈통, 김씨일가 체제 내에서 민감한 요소로 여겨졌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둘이 부부의 연으로 맺어진 것은 김정일과 고모부 장성택의 집안 채통 관리 때문이죠. 이들은 후계자 김정은과 은하수관 현악단 소속 연예인 현송월의 동거관계를 알고 이 둘을 떼어놓기 위해 당의 혁명적 과업을 위한 명분을 내세워 박시철과 현송월을 강제로 결혼시켜버린 것입니다. 박시철의 입장에서도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계급의 차이는 단순한 사회적 격차를 넘어 개인의 심리와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더구나 상대는 백두혈통의 몸통 아닙니까? 아내가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동지와 가까운 위치에서 활동하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남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열등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북한의 남성 중심적 가치관 속에서 이러한 하늘과 땅 차이의 계급 격차는 남편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남편의 행방불명은 단순히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북한 체제 내 우상 숭배 권력 구조의 어두운 측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이 관계는 단순한 남녀 관계를 넘어 체제와 권력, 개인의 심리가 얽힌 복잡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렇다면 현송월 남편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의 존재는 현송월과 김정은의 관계에서 부담스러운 장애물로 간주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는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무너졌을까요? 이 사건의 배경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우리는 그의 행방불명에 숨겨진 네 가지 가능성을 하나씩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현송월의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와 그가 처한 심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추론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강한 가부장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내가 자신보다 높은 정치적, 사회적 위치에 있다는 신분의 차이는 남편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열등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죠. 정치적 입장을 떠나 북한이라는 폐쇄적 환경도 그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북한은 철저히 통제된 사회로 개인의 감정이나 고충을 외부로 드러낼 창구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심리적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가능성이 크죠. 가정 내에서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평범한 가족적 위치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약할 수밖에 없고 국가적 체제 내에서의 역할도 제한적이었다면 그는 극심한 무력감과 고독감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내가 김정은과 가까운 관계라는 주변의 소문과 시선은 그의 심리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켰을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소문은 가족 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입니다. 그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위치가 더욱 불안정해졌음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어쩔 수 없는 체제의 감시와 통제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감정조차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심리적 요인들은 그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죠. 물론 북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심리적 고통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의 극단적인 선택이 체제에 의해 은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실종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었다면 이는 북한의 강력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현송월 남편의 선택은 북한 체제의 어두운 면모를 반영하는 동시에 인간적인 고통의 극단적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방불명이 단순히 심리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지는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다른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를 통해 그의 실종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송월 남편의 행방불명은 북한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숙청으로 설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체제 유지와 권력 안정을 위해 숙청을 주요 통치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숙청은 단순히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도 사용됩니다. 북한 정권은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권력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차없이 숙청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북한 정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지만 권력 갈등으로 인해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장성택의 사례는 북한에서 숙청이 단순히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는 것뿐 아니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임을 보여줍니다. 현송월 남편의 경우 그의 낮은 계급에도 불구하고 김정은과의 간접적인 연결성으로 인해 숙청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의 신임을 받는 인물로 그녀와 남편의 관계는 체제 내 민감한 문제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김정은과 현송월 사이의 소문이 내부적으로 퍼졌다면 이는 정권의 권위에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이 소문과 관계된 불편한 존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크죠. 북한에서 숙청은 종종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특정 인물들의 실종은 비공식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권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외부로는 안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내부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합니다. 현송월 남편의 경우 그의 행방불명이 체제의 이러한 비공식적인 숙청 방식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숙청된 인물들은 종종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비밀리에 처형되는 경우가 많죠. 그의 낮은 계급이 숙청의 가능성을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권력 구조에서는 계급이 낮을수록 체제의 희생양이 되기 쉽습니다. 현송월은 조선노동당 부부장이라는 장관급 직책을 맡고 있었지만 남편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과 제한된 권한으로 인해 체제 내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행방불명이 정치적 숙청과 연결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입니다. 숙청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정권 내부의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체제 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상징적 행위로 활용됩니다. 현송월 남편의 숙청은 고모부 장성택 처형에 따른 여론 등 체제 내 민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권의 전략적 선택이었을 가능성도 있죠. 특히 그의 실종이 현송월의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체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 간주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여전히 추정일 뿐이며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 때문에 그의 행방불명의 진실을 확인하기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정치적 숙청이 그 이유라면 이는 북한 체제의 잔혹성과 권력유지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현송월 남편의 사례는 북한 정권의 통제와 숙청 전략이 개인의 삶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현송월의 남편이 해외 망명 또는 탈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고위층 인사들 중에서도 체제에 대한 불만이나 개인적인 이유로 탈북을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송월의 남편이라는 특수인의 시도는 북한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인해 성공하기 어렵고 실패 시에는 가혹한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북한은 탈북민이 크게 늘어나자 국경 지역의 지뢰를 매설하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탈북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으로 인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죠. 특히 고위층 외교관들의 경우 해외 근무 중 망명을 시도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또한 2023년 11월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정무 참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송월의 남편이 이러한 망명 또는 탈북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면 북한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행방불명된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은 당연합니다. 북한에서는 탈북 시도가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심한 경우 처형에 이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의 실종이 이러한 시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체제 유지를 위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사전에 통제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통제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 특정 지역으로의 강제 이주 또는 사회로부터의 격리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고위층 인사나 그 가족이 연루된 경우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은밀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송월은 김정은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그녀의 남편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러한 상황에서 체제에 불만을 표명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면 북한 당국은 이를 문제시하여 그를 강제 격리하거나 은둔하도록 조치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체제의 안정을 유지하고 내부 정보를 통제하려는 북한의 전략과 일치합니다. 네 번째는 강제 수용소가 아닌 격리나 은둔 상황입니다.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 구조와 정보 통제는 이러한 격리나 은둔 상황을 외부에서 파악하기는 실제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송월의 남편이 현재 강제 격리 상태에 있거나 자발적으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북한의 정치적 통제 메커니즘과 인권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창광분주소 심리공작원 출신으로서 앞서 논의한 네 가지 가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가능성입니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아내의 높은 지위는 남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 정보당국에서는 이러한 개인적 선택이 국가 차원에서 은폐되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정치적 숙청입니다. 공개든 비공개든 북한 정권은 권력 유지를 위해 숙청을 자주 활용합니다. 특히 최고 지도자와 가까운 인물들은 잠재적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송월의 남편이 김정은과의 인연으로 오히려 신임을 받았다는 일부 주장도 있어 이 가능성도 남한에서는 확실하게 보지 않습니다. 셋째는 해외 망명 시도 또는 탈북 실패입니다. 북한 고위층의 탈북 시도는 드물지만 만약 시도했다면 실패 시 가혹한 처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현송월의 남편이 이러한 시도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현재 없습니다. 넷째는 강제 격리 또는 은둔 생활입니다. 북한은 민감한 인물을 격리하거나 은둔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송월의 남편이 이러한 조치를 당했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현송월의 남편에게 던진 회심의 반전카드를 소개하겠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020년 연말에 북한 군부대 체육팀을 총괄하는 727 사단의 사단장 후보로 현송월 남편인 박시철 중자를 명단에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남한도 마찬가지지만 사단장은 보통 별 2개 장군이 맞습니다. 아무리 계급이 낮아도 별 하나 정도는 달아야 사단장이 될 수 있죠. 당시 북한 727 사단의 사단장은 이종무 장군이 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71세 고령으로 병으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고 그 후임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2명이 복수 후보로 올랐는데 그중 1명이 바로 727 사단 당위원회 조직부 지도원 박시철이었다는 것이 탈북 언론인 주성아 기자의 말입니다. 사실이라면 내부 승진이라는 명목으로 현송월 남편이 추천된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은 체육계 인물인 김광민 여자축구팀 감독이었습니다. 사단장을 부대원들이 투표로 뽑는 것이 아닌 이상 보통처럼 인민무력성, 즉 국방성에서 사전에 내정하여 김정은에게 보고된 상태였죠. 현송월 남편이 사단장이 되고 김광민 여자축구팀 감독을 부사단장에 임명한다는 것이 기본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막상 그런 소문이 돌자 군대 내부는 물론 내각에서도 갑자기 수근수근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단당위원회 조직지도원은 기껏 중좌 편제인데 곧바로 중장 편제인 사단장이 오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아무리 현송월의 뒷배가 커도 체육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군 체육사단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등 부정적 여론으로 사단장 인사가 몇 달 연기되는 사이 알아 누워있던 리종무 사단장이 병을 털고 일어나 다시 부대에 복귀하는 바람에 사단장 인사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남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군 727 사단장은 북한에서 최고의 꿀보직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는 휴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북한에서 전승기념일로 치르는 명절인데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앙당 간부 차량도 김정일 생일 216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727로 바꾸는 등 아무튼 김정은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 727사단은 국방성 소속 1군인 4.25 체육단과 2군인 소백수체육단, 호위총국 소속인 이명수체육단, 각 군단 체육단 등 북한 군부대 체육단들을 총괄하는 조직입니다. 따라서 727사단장은 북한군 체육상이라고 할 수 있죠. 리종무 사단장도 북한 최대 체육단인 4.25 체육단장을 지내다가 2012년 장관급인 북한 체육상에 올랐고 2016년에 727사단장으로 옮겨왔습니다. 장관에서 사단장이면 떨어진 것일까요? 꿀보직인지라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엄청 좋아했다는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727사단장이 인민무력상이나 총참모장, 총정치국장보다 더 선망받는 자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콩고물이죠. 북한 국방 스포츠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후방물질 공급 및 기자재 공급은 북한에서 최상입니다. 각종 고기 식자재와 달러 현찰이 넘치고 이걸 뇌물로 사방에 뿌리기 좋고 검열을 피해 부정 축제하기에도 안전한 자리입니다. 언제 숙청될지 모르는 장관급보다는 훨씬 안전하고 재물도 많이 모을 수 있으며 각종 국제 경기가 열릴 때마다 자유롭게 외국 구경도 할 수 있는 요직 중의 요직이죠. 한때 인민보안상을 지내다가 노동당 군사부장이 된 최부일이 727사단장을 지냈는데 이 인물이 군 부총참모장으로 승진하자 오히려 불만을 품고 사단장 전용차 벤츠키를 가지고 달아나 화제가 됐던 일이 있을 정도입니다. 2015년 꾸벅꾸벅 졸다 숙청된 것으로 국정원이 발표한 현영철 전 북한군 총참모장도 727사단장 자리를 그렇게 탐냈다고 합니다. 그가 사단장이 됐다면 아직 살아있었을 것인데 현 리정무 사단장이 워낙 유머러스한 언변술로 김정일과 고용희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던 사람인지라 모두가 그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한의 중령급인 박시철 중자가 갑자기 727사단장에 오른다는 것은 무리가 있었겠죠. 특히 그가 김정은의 애인이었던 현송월의 남편이라고 하면 아무리 김정은이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로 비춰지기 때문에 리종무 사단장이 병가를 내고 있는 사이 전격적으로 임명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박시철 중좌에게는 신분 상승의 기회가 일거에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말하는 마누라 문제와 김정은 문제는 물론 자신을 현송월과 강제 결혼시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방적 처사와 화해하고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자존심마저 물거품이 돼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더 우스운 꼴이 됐죠. 이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1인 독재 정권 체제의 잔인성과 김정은의 비윤리적 행태를 고려할 때 현송월의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잘났어도 북한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남성이 가정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체제이고 표준입니다. 그러나 현송월은 모란봉악단 단장으로서 최고 지도자 동지 김정은의 신임을 받으며 북한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편 박시철 자신은 상대적으로 낮은 계급에 머물러 있었으며 이는 그에게 심리적 압박과 열등감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김정은과 현송월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남편에게 더욱 큰 모욕감과 무력감을 안겨주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현송월을 옆 좌석에 앉히고 곁에 두고 있으니 이는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내를 빼앗긴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편에게 극도의 심리적 고통을 주었을 것이며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인성과 비도덕성은 이러한 개인의 비극을 오히려 선전용으로 더욱 부각시키기도 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는 그의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인권 유린과 폭압적인 통치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송월 남편의 극단적 선택은 북한 정권의 잔인성과 김정은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초래된 비극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KGB라고 불리는 창광분주소 공작원 출신 탈북자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조선특파원TV의 구독자가 되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한반도를 넘겨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